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크게 성공한 주식 명인들의 어떤 그 투자 노하우라든가 투자 기법을 공부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조셉 그랜빌. 조셉 그랜빌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분이죠. 자, 주식의 어떤 그 바이블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일본 분인데 고레가와 긴조입니다. 사실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좀 그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지만 이분의 어떤 그 투자 철학이라든가 원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좀 배울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또 영감을 얻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한 분 정도를 더 꼽으라면 피터 리치죠. 마젤란 펀드의 영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이렇게 한 세 분 정도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할 분은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박스 이론 하나 갖고 이제 큰 부자 반열에 올라선 분인데, 현재 그 하이브 주가가 대략 한 주봉으로 따지면 한 10주 정도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썸네일 제목이 하이브 썸머레일인데 지금 이제 6월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6월, 7월, 한 8월 정도까지는 우상향,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니콜라스 다비스라 분이 그 책 내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그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 주식을 사서 이제 큰 부를 이제 그 만들었다고 하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때를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정숙한 처녀에 비교했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정숙한 처녀가 현란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드디어 어제자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현란한 춤을 추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다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충분히 우리가 살 길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뭐 다소 또 상당 부분 좀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이분이 이제 195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250만 불이면 대략 한 30억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환산하면 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최소한 1000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래 그 헝가리 출신의 그 무용수였어요. 공연하는데 무용수로서도 상당히 이제 명성을 떨쳤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연을 끝내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 주식을 받아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이제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던 끝에 이제 그 가만히 주가 움직이를 보니까 뭐 다른 우리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매매를 했는데 가만히 주가를 보다 보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주식을 사니까 수익률이 많이 나더는 거죠.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박스 이론 하나 갖고 당시 250만 불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뭐 한 2천억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물가 상승 감안 안 되면 대단히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2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보시는 화면이 하이브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4월 달이죠, 4월 달. 4월 달 이후서부터 지금 10주 동안의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제한된 가격대에서 이제 그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박스권이라든가 특히 횡보조 정도 일종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박스권 내지 횡보라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의 기울기가 팽팽한 대접전을 의미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거래 수반도 굉장히 좋았고, 수급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수급은 많이 좋아졌죠. 일단 그 기관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5월 28일자서부터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되면서 수급적인 환경이 대단히 좋습니다. 수급적 환경을 바탕으로 지금 좌상단에 보면은 네 가지 제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팝이라는 게 일단 일종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유행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어떤 흐름,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음악의 장르 보면 다양한 장르가 있죠. 뭐 제가 좋아하는 락이라든가 락이 있고 재즈가 있고 뭐 R&B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 K-팝 역시도 이런 그 락이라든가 재즈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장르라고 보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위버스죠. 결국 이제 플랫폼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죠.
어떤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은 이제 세계 최초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 받아야 되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얼마만큼 이제 입점이 되느냐, 위버스를 통해서 얼마큼 쉽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벌어야 되냐, 이게 이제 최고의 어떤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넷플릭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 드라마라든가 영화의 어떤 플랫폼 업체인데요. 저는 이제 그 단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 하이브하고 넷플릭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절대 비교가 안 되는데, 앞으로 그게 빠르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하이브가 추구하는 것은 넷플릭스 반열 혹은 넷플릭스 반열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시 그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넷플릭스가 대략적으로 $10서부터 이제 $590까지 올랐거든요. 한 9년에 걸쳐서 대략 한 5,900%가 올라갔는데, 그 생로병사, 제가 이제 강조해드린 생로병사 사이클 과정 속에서 어느 위치 있느냐, 어느 위치. 저는 이제 2013년, 14년, 15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주가가 1200% 올랐는데, 그 파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이제 그 스카 브라운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타카 홀딩스의 이제 그 창업주의죠. 창업주의 대표였는데, 이분이 자기의 기득권을 뭐 버렸다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하이브에 합병이 되고 있어요. 하이브에서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그 스카 브라운 여러분들 그 네이버 등에서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것도 동양계 기업에 뭐 재편되려면 꼬리를 내려 들어갔을까?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이 스카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K-팝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읽었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이죠. 돈에 대한 욕망. 자기가 혼자 이타카 홀딩스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이브에 편입돼서 하는 것이 어떤 그 욕망, 어떤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더욱더 이제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각자 또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그 4월 첫째 주 고점 이후에 10주 만에 지금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오늘 그 방송 끝부분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일봉 차트의 추세선을 그으면은요, 추세 저점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버블이 개입이 안 됐어요.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하게 되면 이제 관성 플러스 이제 가수요가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수요가 개입이 되면서 저점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적극적인 매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격적 매수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공격적 매수는. 하이브는 저희가 조금 물리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이브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것은, 이 정도라면 사실 그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나온 보고서가 6월 3일자 보고서고, 그건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하이브를 어떤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고, 또 나름대로도 어려운 영역이죠. 그 실적 등락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30만 원을 훌쩍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같은 그 현대투자연구소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주력주가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이죠. 저희가 좋은 자료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그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지금 하이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감을 한다면, 혼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공감을 한다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모르겠어요. 저 회원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도에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는 이제 매수가 물론 중요해요.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매도를 개인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못하는 것 같은데, 매도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인데, 우리가 최적의 어떤 그 매도를 또 유의한다면, 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업적인 생각입니다. 또 영업은 저희에게 굉장한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고요. 영업 얘기를 하시면 좀 많이도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기사거리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7월 새 앨범 발표서를 제기했는데 거의 뭐 발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포티뉴스 9일자입니다. 스포티뉴스는 방탄소년단이 오늘 7월 9일 신곡으로
신곡으로 채운 새 앨범을 발표한다.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우리가 이래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폰이 새로운 폰이 나오게 되면 거창하게 홍보를 많이 하죠.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신곡,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그게 이제 제품이라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흐름을 봐서는 사실 굉장히 또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버터 같은 경우는 6월달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보드에서 빌보드 핫백에서 두 번 연속 지금 1등을 했죠. 일단 어차피 썸머송이라고 그러니까 6월과 7월, 뭐 8월까지는 계속해서 버터라는 노래는 버러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제 빠다라고 제가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올해 여름은 이제 버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또 7월 달에 새 앨범이 나온다면 굉장한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4일자 기사인데, 6월 4일자 기사인데, 이번엔 청량 서머송 방탄소년단 버터 리믹스 버전이 4일자에 이제 발표가 됐다는 그런 기사인데, 리믹스 버전이 총 4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수급이 좋고 이슈거리가 많아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특히 이제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립니다. 앞서 이제 뭐 오프닝 부분에서 초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굳이 제가 이름을 정한다면 생로병사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소멸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로병사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기 마련인데,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옵니다. 넷플릭스의 절정기는 이제 2012년 이후서부터 이제 절정기라고 봐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가 올해서부터 이제 절정기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넷플릭스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입니다. 2012년 중반 하반기 이후서부터 주가가 3년 동안 오릅니다. 10달러서부터 이제 120달러까지 3년간에 걸쳐서 1200%가 올라가거든요. 뭐 제가 이제 하이브가 1000% 넘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이브가 넷플릭스하고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는 OTT 관련 세계 최고의 플랫폼 업체고,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세계 최고의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음악 시장이 드라마라든가 영화 시장 합한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상업화 부분도 계속해서 염두해 두고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이제 20만원대 후반이죠. 27만원대에 접근했는데, 100만원은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뭐 30만원에서 저항을 받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30만원이면 지금 사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현실 가능한 가격대는 50만원을 1차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누차 제가 강조해야 되지만, 제가 회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죠. 저희가 이제 꽁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라는 거죠. 범사냥하는 심정, 범사냥하는 어떤 사냥꾼의 자세, 태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카카오로 10만원대 초반, 액면분할 저희죠. 10만원대 초반에 저희 회사 핵심 주로 주셨어요. 제일 많은 비중이 높았죠. 그게 이제 많게는 한 50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분명히,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주린이라고 하죠. 초보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끝까지 와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투자 경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꾸 묘수라든가 잔수를 부리는 분들은 손해보고 판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때 심정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요 그림도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한 거하고, 가장 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망한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메리츠 증권 6월 3일자 보고서 보면은 가장 보수적이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 1,455억이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이제 2,000억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유일합니다. 보고서 중에서는 1,812억으로 잡았고요. 내년도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내년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3,080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이라, 개인적인 어떤 해석이니까, 개인적인 전망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4,000억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요, 4,000억은. 4,000억 넘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3,080억을 예상을 했고, EBS 증권이 가장 이제 목표 가격을 50만 2천원을 제시했거든요. EBS 증권이 가장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보고서입니다. 2020년 영업이익은 이제 1,450억이었고, 올해 예상 영업이 2,05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많게 잡지는 않았어요. 자, 2022년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5,550억 잡았거든요.
제가 4천억 이상을 잡는 게 뭐냐면 올해 빠르면 하반기서부터 이타카홀딩스 부분이 영업 연결 부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천억은 죄송합니다. 내년에 4천억은 뭐 거의 넘지 않나. 그리고 공연이 이제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4천억 넘어서 5천억까지도 봐야 되겠죠. 그럼 주가는 50만 원 넘어가야 돼요. 물론 그 제 전망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해서 조직은 회사는 변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수정 부환하고 목표가를 높였다 좀 낮췄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는 과정이 또 동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1월달 출발점을 해서 대략 한 15만 원을 저점을 해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저점과 다 저점이 일치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저점과 저점이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버블이 거품이 개입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상적으로 간다. 정상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이성에 의해서만 철저하게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이 한 20-30%밖에 안 돼요. 70%에서 80%는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저점의 기회가 체증이 돼야 되고 이번 타이밍에서 저점의 기회가 체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이 닿지가 않아야 돼요. 이왕이면 27만 원을 안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27만 원 안 깨고 만약에 해서 계속해서 강세 기지가 유지되면 저점의 기회가 이제 가파르게 이제 우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고 지금 만약에 하이브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면 좀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점의 기울기가 이번 타임에서 저점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체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뭐 가격과 금액 그 가입비하고 이제 그 기간이죠. 기간 3개월에 150, 6개월에 250, 1년에 400인데 이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3개월로 150만 원 하셨다가 1개월 이내에 뭐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이 친구들이 실력이 좀 있는 것 같다면 추가로 100만 원을 이제 결제하시게 되면 소급 적용해서 이제 6개월로 해드리고요. 250만 원 결제해드리면 이제 400만 원을 해드립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뭐 한 3-4천만 원 정도 이상 정도 되신 분이라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정보 제공은 저희가 이제 문자 형태로 이제 전달해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가 되겠죠. 하루에 문자가 3번 나가고 기본이 3번은 반드시 나가고요. 뭐 돌발적으로 매도해야 될 때 거래가 크게 터지고 매도 시점에서는 바로 문자가 나가고 또 이제 그 돌발적으로 또 매수하는 종목이 간혹가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또 나가고 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긴급 메시지 형태로 또 문제가 자주 나갑니다. 그때는. 자, 하여튼 그 우하단에 보시면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고요. 입금을 해주시고 본인 입금자 명으로 제 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뭐 결과적으로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공 투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